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면담 뒤에도 탄식 안 풀었다. 이 탄식 얘기 혹은 공천 파동 얘기 오늘 오전 상황,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희가 시간대별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 여름에 본인이 단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천막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처음으로 외부 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단식 농성 중인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공천하면 이거는 공천 횡포, 독재지. 우리가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천농단이지. 공천농단. 당권농단, 직권남용이지 명백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님은 계속 안 만나고 그러면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도 오늘 최고위에서는 별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최고위 여기 당사에서 하는 거죠? 당분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당사 국회 아닌 당사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 9월 늦여름에 무기한 단식했을 때 천막에서 최고위원 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지금 노웅래 의원이 단식 투쟁 중인 당대표 회의실에 단식 투쟁 중이기 때문에 중앙 당사에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친명 쪽에서는 원래 공천이라는 게 시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까지 바꿀 정도로 이번 공천 파동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지역이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예. 쭉 국회의원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마 공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뭐 여든 야든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이 공천 어떤 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공천에 탈락했냐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돈 받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공천 탈락이고, 그러면 인정 안 한 사람은 지금 공천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 또 이야기는 뭐냐면 단식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바꿀 수도 없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예전에 본인은 단식을 했잖아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단식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왜 단식을 했을까요?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 단식은 그렇게 하고 지금 상대방 단식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이제 폄하해버리는,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 노웅래 의원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참 이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분에 향해서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은 어김없이 공천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 굉장히 존경한다 이야기했죠. 근데 컷오프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한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존경한다고 하니까 또 컷오프 됐어요. 자, 결국 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한 신뢰가 지금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처지와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노웅래 의원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천 탈락 뭐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단식하는 것보다는 그 탈락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회의실이 아닌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를 했고 이재명 대표 뭐 안타깝고 중앙대 선배로서 뭐 많은 조언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 잘 지냈지만 단식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인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년 전 저도 컷오프 되었습니다. 정청래 컷오프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신이 더 바짝 들었습니다. 더 컷 유세단은 이때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총선 승리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원 유세하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춤도 췄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요즘 동료들의 컷오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아프신 분들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오늘 자리 옮겨서 했던 최고위 저 자리에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약간 울먹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최수영 변호사님 억울하지 않은 공천 배제는 없고 모멸감 그럼에도 함께하자고 하는데 뭐 그만큼 본인은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뭐 아쉽겠지만 같이 가자 원팀이 되자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본인은 이제 8년 전 컷오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종인 여의도 짜르라고 불렸던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그때 전략 컷오프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두 사람이 이해찬 그다음에 정청래였죠. 왜냐하면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당시 이제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러다가 본인이 며칠 숙고한 끝에 이제 승복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의 유세에 함께했던 그러면서 이제 승복했던 그 얘기하면서 당신도 대승적으로 승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누구 피해자에게나 사과할 때 그러잖아요. 사과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래야 한다는 그거는 강요고 그건 일반론적 이야기죠. 지금 노웅래 그 의원이 억울하고 황당한 것은 나도 아직 1심 판결이 끝나지 않고 재판 중인데 아니 나보다도 더 많은 혐의와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굳건한데 내가 왜 컷오프 돼야 되느냐. 합당한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8년 전에 승복했으니 당신도 승복하고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 없으니 당신도 승복해라. 아니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가 있으면은 억울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죠.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게 공당이고 그게 그런 공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국민 앞에 내놓는 상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당이 저렇게 공정해 보이지도 않고 공정한 과정도 아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천한다. 노웅래 의원이 승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저렇게 과거 회상하며 정청래 최고위원도 울컥했고 뭐 어쨌든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 한 의원이 이제 단식 투쟁 중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자리도 옮겼고 뭐 8년 전에 본인도 비슷한 경험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아직 노웅래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선. 그런데 이 노웅래 의원의 당대표 회의실 단식 투쟁에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넘어서 이걸 선거를 지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요건은 요식 절차는 맞춰서 해야지 승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자기 불만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받기 때문에 불만하는 거라면 누가 사람이 봐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좀 미안한데 여기 저 마이크 좀 빼주실래요? 예,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마이크 빼기 전에 다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서요. 노웅래 의원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하소연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먼저 노 의원을 찾았다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당대표 회의실로 가서 노웅래 의원을 30분 정도 면담했습니다. 대표님이 면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장내 정리를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모시겠습니다. 언론도 있고 하니까 언론 좀 내보내고 두 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좀 해주십시오. 공개는 안 하시죠? 천준호 비서실장이 먼저 와서 좀 자리 정리를 해서 비공개로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에게 할 말이 있다. 36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탈당 지역도 전략 공천 지역도 아닌데 요건 맞지 않는다. 철회를 호소했고
일단 오늘 만 하루가 됐는데 그 단식 농성 풀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공천 잡음이 있고 공천에 분란이 있는 것들은 선거 때마다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예. 투명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느냐, 그 기준이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에 맞는 그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반발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정당은 누가 보기에도 국민들 보기에도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왜? 공천이 정당이라고 해서 공당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2월 15일 날 뭐 국고보조금 지급됐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국고보조금이 150억이 넘게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또 선거 보조금도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사당이 아니기 때문에 공당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에 비춰보면 노웅래 의원은 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컷오프를. 왜? 지금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처음에는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다가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후원금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공당에서 공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노연은 노연대로 그런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뭐 높으니까. 컷오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웅래 의원이 얘기하였습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나는 컷오프 될지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적용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도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 1심에서 유죄 나온 단계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얼마나 노웅래 의원에 비하면 컷오프를 2번, 3번 당해도 되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대표는 예외로 한다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예외로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건지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당이 답을 해야죠. 그래야 노웅래 의원도 단식을 풀고 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서울신문이 뭐 당대표는 점수 덜 깎고 안 깎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다고 단식한다고 안 바뀐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엄정 얘기를 했는데 엄정. 사실 이제 누구한테나 본인은 빼고 남한테만 엄정한 거 아니냐는 비판은 이제 노웅래 의원이 아니 금품수수 받은 의원이 나만 말고 또 다 있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시기에 나랑 비슷하게 재판 넘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서 다음 화면 볼게요. 김영주 의원도 탈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탈당 직후에 존경하는 분 주간 점수 드렸으면 좋은 평가다. 조롱으로 들린다고 했고 일단 정책으로 도움 준 분 마음 아프다고 했는데 이게 보듬는 모습에 대해서 바로 당사자들이 극렬 반발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리더십 얘기가 뭐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참 모든 과정이 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또 도전하시는 분들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갈등의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쉽지 않은 컷오프는 없고 공천 탈락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도 나오고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봐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일 텐데 이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웠던 갈등과 잡음들을 과연 지도부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리고 화합해서 단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분열하는 정당에 국민들이 표를 주지는 않으시거든요. 그것을 당내 구성원 모두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갈등이 하나로 화합되고 단합할 수 있는 길을 좀 지도부가 리더십으로 발휘해 주기를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해봅니다. 사실 뭐 공천에 아무리 잡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실을 회의실을 점거해서 이렇게 공천에 반발하는 한 중진위원회 단식 투쟁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까 강서루 대변인 말만 따라 당분간은 당대표 회의실이 아니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총선 3당이 긴박한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두둔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 소리 시트콤 찍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왜 공천 배제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노웅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옥에 가야지 왜 국회에 가냐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돈봉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뭐 누구 김남국 의원이었나요 당시에? 그러면서 쇼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외국인에게 물어보면 노웅래 의원이든 이재명 대표든 같이 감옥 가야 되고 그때는 시트콤 찍더니 태도 바뀌었다. 개인적인 신의도 있다. 신의도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 때 등장했던 분들이 다 이번에 저 하나요. 김남국 의원은 이제 무소속이 됐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이제 컷오프가 됐고 당시 관련돼서 시트콤을 찍던 주인공들이 두 사람이 다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만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노웅래 의원 이 사건 터졌을 때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때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부결됐고 그리고 또 그때 다들 정치검찰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이 해명서를 통해서 본인이 돈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자금 쪽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공천 컷오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자, 돈 받은 걸 시인했기 때문에 공천 탈락이다.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천 받는다. 부인하면 공천 안 받는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겁니다. 끝까지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절대 돈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본인의 진실을 그냥 법원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천 탈락이다. 물론 제가 볼 때도 뭐 공천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누군 이제 되고 누군 안 되냐. 그렇죠.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본인 아마 알 겁니다. 내가 공천 안 된다는 거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비교가 되고 그 비교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그 0점 받았던데요?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심적으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 정도 되면 사실은 대표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저는 문제는 뭐 좀 더 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김영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공천 때 뭐 잡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공천 기준에 안 된다는 거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어떤 리더십을 갖고 이제 하느냐 한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지금 뭐 이번에 컷오프 된 사람들을 계속 조롱하듯이 0점 받았네요. 형님 꼴찌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뭐 조롱이라는 표현은 이제 김영주 의원만 쓰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도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민주당 관련해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참 이번 공천 과정 관련해서 이례적인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게 부천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중진 30 의원 본인이 거의 사실상 꼴찌 통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힘든 결과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이 얘기는 뭐 체포동의안 비슷한 취지의 언급인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불결표 말을 하는 건가요? 뭐 비밀 투표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것이 비명 횡사이며 사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본 거 손에 꼽는다 이재명 대표. 그만큼 의정활동 비교적 더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고 하면서 30 의원 본인 하위 10%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됐다. 범죄 BOE에 그러니까 사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공천에 활용하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서른 의원도 거의 꼴찌 통보 받았다는데. 네,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이제 진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젠가요, 오늘인가 김성환 그 인정협 간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위 10%나 이렇게 받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찬성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공천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체포동의안 그거 찬반 찍은지 어떻게 알죠? 김성환 의원이 신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신인가요? 무기명 비밀 투표한 걸 결과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게 지난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상결돼서 가결이 됐는데 10월 달부터 공직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됐어요. 오늘 보니까요, 공직평가위원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위원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위원들이 보니까 예전에 그 윤미향 의원, 뭐 최강 의원 했던 변호인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저 위원들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탑10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누가 찬성했고 임명했고 그것 이거 하는 것들이 개딸들이 돌린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 평가에 적용을 했다. 왜냐? 당시에 최소한 29명이었거든요.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딱 컷오프 나온 사람이 31명입니다. 그 숫자나 그다음에 그때의 당시에 마치 이제 좀 자신이 소신껏 투표했다라고 언론이나 등등에서 이야기했던 또 개딸들이 추정했던 인사들 이번에 거의 이번 명단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컷오프 됐고 빵점도 나온 게 아닌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특권 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전에 이거 부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바꾼 걸 가지고 왜 안 들어줬느냐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컷오프를 시킨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들 기자회견 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나선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게 경선에 붙여지면은 본인이 꼴찌 받은 거를 미리 얘기하면 앞으로의 당내 예선, 경선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커밍아웃 발표들을 안 하는데 한번 다시 속보 자막 주세요. 지난번 최초에 박용진 의원을 시작으로 윤영찬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송갑석 의원, 김한적 의원 오늘은 또 서른 의원까지 뭐 비명계 인물들이긴 합니다만 납득도 힘든 결과고 아니 본인은 의정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나를 이렇게 하위 10% 꼴찌 점수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직격을 했어요. 일단 뭐 서른 의원이 뭐 탈당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런 식으로 뭐 한 명은 이제 당대표실에서 이제 회의실에서 단식하고 있고 뭐 본인 꼴찌 받은 걸 다 언론에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갈등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 홍이 내 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유념해 보는 건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컷오프 있었고 말하자면은 그 하위 통보들 다 시스템 공천한다고 어느 정당이든 했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받았다고 하위 10%를 받았다고 자복하고 스스로 공개하고 그걸 대중에게 알리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해서 최종 경선을 해야 되는데 감산도 감산이지만 그러면 내가 이미 이렇게 꼴찌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 유권자들은 뭐라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냐?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서 서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계속 릴레이 인증하듯이 무슨 계속 이게 자복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원래 공천이라는 게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해 보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서 내가 여론전을 하겠다. 무소속 출마하든 뭐 제3지대로 가든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최소한 이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내가 정치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것도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패권 정당에서 어떤 하나의 보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공천에 사천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정치 공작의 피해자므로 오히려 내가 이걸 알리고 부당함을 내가 알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릴레이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저는 민주당의 분화도 저는 예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제 오늘 사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김성환 의원이 이게 사실 공천 점수 매기는 게 그 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뭐 소위 말하는 배신한 체포동의안 때 구속 면하지,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 실시심사 면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 다 점수 깎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서른 의원들이 좀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무기명 투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어떻게 가결표를 던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돼서 가결을 했을 것 같은 의원들에 대해서 하위 평가가 있는 것인지, 이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제 생각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도 당시에 가결한 의원들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두고 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한다 이런 것도 있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이런 여부는 사실 당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체포동의안 본인은 부결표 던졌다고 인증샷 했던 일부 의원들도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그 정도로 당내 내용이 많았는데 아마 서른 의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잘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왜 꼴찌 점수 주느냐, 나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취지의 얘기, 서른 의원 얘기.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물론 모든 점수를 다 그걸로 매기는 건 아닙니다만 서른 의원 그러면서 본인도 꼴찌 받았다라고 스스로 공개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등에 이어서.